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이뤄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 추가 합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죠. 다음은 이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대충 흘러가는 분위기 보면 그 동맹국들은 15%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낸다 그러면 이제 15% 안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낸다 이래 버리면 한 15%이 정도로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20%. 저긴 아마 중국이 동남아 시장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쉽게 관세를 좀 낮게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도 동맹국이니까 한 15% 선? 뭐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왔고 또 이제 곧 타결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장 초반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2+2 회담 이게 이제 연기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미국 측 사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이 긴급한 일정 때문에 일단 취소했고 다시 날짜를 조율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측 문제긴 한데 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8월 1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관세 부과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합의되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미국 베센트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스톡홀름 가가지고 중국하고 협상해야 되는데 그 직전에 한국이 다시 건너가서 만난다? 이게 이제 일정 잡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8월 1일 이후로 이제 유예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뭐 한숨 돌린다라는 쪽보다는 불확실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해석하면서 좀 밀리게 되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법 문제가 좀 가닥을 잡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법인세 인상하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하고 이거는 뭐 이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증권거래세 올리고 대주주 요건을 지금 50억인데 10억 원으로 다시 낮춘다 이래 버리면 이제 연말 됐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또 증시가 하락하는 이제 그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 이게 무시를 못하는 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원 팔고 최근 들어서 소형주 지수가 굉장히 안 좋고 코스닥은 하락 종목이 1000개 계속 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요인도 증시에 일부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쨌든 대규모 매수했는데 매수한 거에 비하면은 시장이 못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조선 이런 것도 올라가고 이제 자동차 빠지고 이렇게 구분되긴 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 매수가 나오긴 했는데 개인들이 매도하는 방식이 약간 좀 던지기 같은, 예, 그런 성격의 이제 매도가 나오고, 또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받아내는 매수 이상 쳐올리는 매수까지는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는,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박스권이에요. 예, 오늘 박스권 상단 넘어서 연중 최고치 가나보다 했는데 어제는 박스권 하단 깨나보다 그랬는데 꼬리 달고 올라오고, 오늘은 위로 가나보다 하는데 또 윗꼬리 달고 밀려버리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코스피는 박스권인데 이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를 보면 굉장히 험해요. 예, 보시다시피 지금 8일 연속해서 음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더 낮은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21선을 이틀 연속해서 하락한 상태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낙폭도 1.3%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의 소형주 지수는 상당히 부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관세 때문이라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빠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수급적인 요인이 좀 더해져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도 지금 3일 연속해서 음봉. 제가 어제 이제 차트 말씀드릴 때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코스닥 지수에서 저렇게 긴 꼬리, 몸통보다 긴 꼬리 달리면 그러고 나서 이틀 이내 큰 상승 나오면 저 꼬리 효과로 시장이 이제 추세로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은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밀려버린 상태라서 내일 만약에 큰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저 꼬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별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로 덮여버리는 거죠. 근데 저건 원래 의미가 있어요. 저 차트는 의미가 있는데 그 매수를 덮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센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어떤 형태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스닥이 최근 5일 동안 보면 하락 종목이 4일 더 많고요. 지금 3일 연속해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예, 그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락 종목이 코스닥에서 1000개 넘어간다 그러면 되게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고, 1200개 넘어간다 그러면은 좀 투매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1,100개 넘어간 다음 묻지마 매도 나왔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3일 중에 이틀은 또 투매에 가까운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세 협상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일본하고 관세 협상 체결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도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의식하고 있는 다른 재료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실적 관련된 뉴스도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닉스 오늘 실적 되게 잘 나왔죠.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9조 5천억 찍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9조 2천억 나오면서 장 초반에 한 3%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향후의 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국 상대로 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제 저 기업은 이제 독일에 진출을 못하고 유럽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면서 2차 전지가 좀 급등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긴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실적도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 종목군들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감 오후에 나왔던 현대차 실적도 뭐 좀 감소된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예상치보다 또 높게 나왔고 그래서 이게 재료들 종목들 호재성 재료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오늘 이런 재료가 어필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뉴스는 보면 그러니까 2+2 통상협의가 이제 취소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저걸 자기네들도 협상해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좋았을 건데 저걸 저렇게 했던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가 어느 정도 좀 유출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달러 정도? 예, 1,0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가 제한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4,000억 달러, 예, 4,000억 달러를 투자해 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더라.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닌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알래스카 투자라든가 이런 등등이 협상 카드로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본이 너무 호구짓 해놔가지고 5,500억 달러 투자해놓고 이거는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쓰고 우리는 그 중에 나는 이익의 10%만 가져올게요. 뭐 이거 완전 호구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5,500억 달러인데 연간 일본이 미국에서 버는 무역수지 흑자가 작년도 700억 달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일본이 저거 분명히 딴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초반에만 투자해주는 척하고 시간 지나가면 투자 안 하지 않을까? 조금 흐지부지하지 않을까? 저게 약간 그런 내용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카드, 미국에서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게 협상이 만만치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해석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오전에 또 나온 뉴스긴 합니다만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이거 안 해놓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만 했다면 오늘 코스피 50포인트 넘게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한 2% 이상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렇게 되면서 연말에 대주주 피하려고 매도 물량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잠시 후에 또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특징주로는 하이닉스가 호실적 냈는데 못 올라갔어요 오늘.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6거래일 동안 종가거든요. 예, 26만 9,500원, 그 다음날 26만 9,000원, 27만 2,500원, 26만 8,500원, 26만 9,000원, 26만 9,500원. 거의 제 자리예요. 예, 예전에 저 회사 사무실에 있을 때 사무실에 6명이 한 공간에 있었거든요. 근데 구석에서 뭔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어떤 이제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근데 일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성과가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조용히 물어봤고, 너 지금 뭐 하냐고. 제가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뭐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약간 하이닉스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뚜렷하게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양상인 것 같고, 다음에 이제 SL, 어저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가장 종가가 높게 올라간 종목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오늘 관세 이슈가 조금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동차주가 별로 안 빠졌어요. 부품주들이. 예, 별로 안 빠졌다라는 거는 어제 올라갔던 기대감 자체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오늘 관세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크게 작동한 날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121선 넘어가고 121선 위에서 아직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거든요. 이 한번 윗거리 달린데 다 밀고 올라가서 12만 원 언저리까지 밀어붙여 주면 이제 조금 더 2차 전지 흐름이 좋구나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제 최근의 상승을 잘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 보면 오늘 코스피는 시가총액 탑10에서 7개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시가총액 3, 4, 5위 종목이 지수 자체를 오늘 되게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 13포인트 정도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수가 별로 안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별로 안 올라갔던 거, 이게 보면 대형주 지수가 0.4% 올랐잖아요. 근데 소형주 지수가 1.3%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 지수만 놓고 보면 오늘 코스피가 40포인트 빠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되고 중소형주 쪽은 거의 매수가 안 들어가는, 개인 투자들이 매도하다 보니까 또 많이 매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이제 상승 하락 종목 수는 똑같은데 그 2차 전지가 보여지고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의미는 있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이게 빅3 중에서 두 개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이제 코스닥이 그래도 좀 뭔가 희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는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특징적인 거,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한 날. 예, 근데 지수가 별로 안 올랐어요. 외국인들 8천억 샀거든요. 근데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게, 이번 주에 비차익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화요일에 매도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누적으로 보면 이번 주 비차익 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15종목 이상을 한 방에 매수하는 걸 비차익 매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비차익 거래 되는 건 코스피 200 대형주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는 증시를 전체적으로 다 좋아한다, 다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한다라는 거라서 외국인들이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드시 상승장으로 의미하지는 않으니까, 작년도 7월에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7월에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했다가 갑자기 뭔가 재료가 빵 터지면서 그냥 지수가 뚝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 자체는 좋은데 저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 보장을 하진 않는 거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관세 협상은 되겠지, 결국엔 증시 올라가겠지, 이런 쪽에 무게를 일단은 두는 것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하나오션 매수했구나, 하이닉스 매수했구나,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제가 비차익 매수라고 했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당 부분이 매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비차익으로 정말 담았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관은 오늘 전체 순매수 1,400억이었는데 LG에너지 솔루션만 1,100억 원 샀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방산, 원전, 뭐 기존의 어떤 주도주 조방원 쪽 매수가 좀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 그러니까 매도는 뭐 삼성자 매도, 하이닉스 매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별로 이렇게 그 매수가 그렇게 의미 있게 들어간 건 아닌데, ABL 바이오가 워낙 많이 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수 잡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구나라고 보여주면서 이제 사실상 제약바이오가 전체 매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뭐 업종별 특이성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골라 담았다. 근데 매도적에 약간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매도적에 조금 많이 포진해 있구나 정도가 좀 특징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알파벳 테슬라가 어쨌든 실적 나왔습니다. 알파벳은 시간에 올라가고 테슬라는 시간에서 제법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테슬라가 뭐 다른 빅테크하고 공통적으로 어떤 산업의 영향을 바로 받는 건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알파벳 효과가 과연 있을 거냐, 저기서 AI 관련해서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과연 엔비디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연준 건물을 간다고 하거든요. 저게 왜 제 이 뉴스를 올리냐면, 저 건물 지을 때 리모델링 한다고 몇 조 원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하여튼 조 단위를 썼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거를 파워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서, 요게 혹시 또 금리 높아지면 지금 시점에서 좀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요 그림.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현대차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물론 현대차는 이번에 관세 때문에 한 8천억 정도 이제 녹았다, 그런 이야기하고 하반기에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만 되면 이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하이닉스는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못 갔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이닉스의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추정치를 상향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PBR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윗선이 열리기 때문에 요 구도가 나오면서 두 종목의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약하고 코스피 소형주가 약한 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양도세 이슈인 것 같다. 양도세라는 게 그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이 초과되면 25% 세금을 물리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대주주 기준이 안 되면 저만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저건 대주주들만 물리는 세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억 기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럼 10억 원으로 낮춰져 버리면,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이 이렇게 크진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생각보다 10억 원 이상 주식 특정 종목 보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저 세금 안 내려고 미리 10억 원 아래로 쫙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배당 기준을 넘어서 대주주 명단 들어가지 않는 시점에 다시 사들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월에 주가가 쭉 빠지는 거고, 저 자체가 일부에선 그런 댓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저하고 가까운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운 우회로로 들어간 부동산 부양책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요거 자체는 시장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부자들의 한정된 세금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그 소견, 정치적 소신 이거하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지수를, 코스피를 보고서 증시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하고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장이 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요것만 조금만 부드러워진 사람도 주식시장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뭐 매번 말씀이지만 1,400만 주식 투자 인구들이 100만 원만 벌면 14조 원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